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탈레스 테이시에라 교수의 디커플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앞으로 좀 읽어 나가면서 제 생각들을 좀 공유를 하죠. 우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 일부에 나오는 건데요. 미국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에 닥친 위기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둘러보지만 사지는 않는다. 쇼루밍의 습격. 자, 이런 내용이네요. 자, 대형 할인점. 미국의 가장 큰 대형 할인점 중에 하나가 바로 베스트바이라는 곳인데요. 2012년 연휴 쇼핑 시즌이 한창이던 때였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소매 판매 업체, 그리고 미국에만 1,50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베스트바이. 매장 하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진열대 위에서 평면 텔레비전, 대형 평면 텔레비전도 보고 또 삼성 노트북도 보고 이런 것만 보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소비자들의 행동에서 예전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띈 겁니다. 지갑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베스트바이의 그해 분기별 매출은 거의 4% 감소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행태를 보냐? 소비자들은 매장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에 스마트폰을 꺼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가지고 그 가격 비교 앱 있잖아요. 가격 비교 앱을 켜서 텔레비전과 노트북의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그러자 그 가격 비교 앱은 단 몇 초 만에 아마존에 있는 거, 또 다른 온라인 판매 업체 이렇게 다 뒤져가지고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베스트바이의 판매가보다 5 내지 10%더 저렴한 제품을 찾아냅니다. 우리 이런 경험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들은 클릭 몇 번으로 온라인 구매를 마치고 제품 배송을 완료해 버린 겁니다. 한 명, 또 한 명. 매장에서는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씩 본 다음에 오히려 온라인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버리고 손님은 떠난다. 이런 고객들을 베스트바이 직원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베스트바이의 잠재 고객들이 보인 행동을 전문용어로 쇼루밍이라고 한답니다. 쇼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쇼루밍.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제품 확인만 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실제 구매를 하는 쇼핑 행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쇼루밍의 피해자는 베스트바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오프라인 매장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겠죠. 자, 구글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에서 6명이 매장 안에서 구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설문조사에서 그러면 이렇게 와서 직접 발품을 팔면서까지 쇼루밍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다음에 와서 이 발품만 팔고 가격은 온라인에서 사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그렇죠. 온라인 업체가 저렴하고 근데 온라인 주문 전에 물건을 직접 한번 보고는 싶다.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 매장에 오면은 또 물건이 바로 없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베스트바이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메리 조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구매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 바로 이제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저자는 얘기합니다. 쇼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오프라인 소매점에만 해당하는 문제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미디어, 통신, 금융에서 운수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분야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것은 바로 디지털 디스럽션의 상징적인 예다. 디스럽션이라는 게 파괴하다거든요. 디지털로 파괴해버린다. 자, 2012년 연휴 쇼핑 시즌이 끝나고 베스트바이는 17억 달러의 분기별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자, 베스트바이 경영진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던 최고 경영자가 사임을 했고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렸어요. 그래서 임시 선출된 CEO는 쇼루밍에 정면으로 맞서서
이런 관행은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과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딱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대책이 나온 겁니다. 우리 베스트바이도 말이야 아마존 방식을 따라서 차별화된 판매 방식, 또 저렴한 가격, 이런 온라인 판매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고, 아니야, 그보단 재고를 줄이고 말이야. 차라리 아예 그 고급 매장으로 나가자. 애플처럼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 베스트바이의 미래는 대단히 암울했고요. 급기야 이미 회장직에서 물러났던 창업자가 야, 그래 힘들면 뭐냐, 내가 그냥 다시 살게. 이런 식의 제안까지 했었답니다. 그래서 베스트바이는 고객들의 쇼루밍을 방지하고 매장 안에서 직접 사라,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술을 내놓았대요. 뭐 제품 바코드를 변경해 가지고 고객들이 스캔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베스트바이 고유의 바코드를 도입해 버리기 때문에 바코드 스캔해도 이 다른 그 가격 비교 앱에서 이거를 볼 수 없게 불편함을 준 거죠. 또는 매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직원들을 재교육시키면서 온라인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은 그 어떤 방법도 고객들의 쇼루밍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례가 이 디커플링이라는 책에 처음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디커플링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을 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배달시키는 이런 일련의 행위, 그 체인이 한 장소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상황은 가서 물건을 보고 파악하고 요까지는 베스트바이라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했지만 거기서 정보만 파악하고 실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체인이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모든 체인이 한 장소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고객들이 영악해져서 일정 부분만 취해버리고 일정 부분은 다른 그 펑션은 다른 영역에서 일을 진행해 버린다. 이걸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어떻게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디커플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도입 부분, 디커플링 일부에 나오는 베스트바이 사례를 가지고 그러네. 정말 디커플링 문제가 있겠네. 그래, 그러면 과연 이게 전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리고 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문제 제기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러프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